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정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수님 떨리시죠? 네. 리허설 때 그 재단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이 2명이 나왔다고. 어쩌다 보니까 옷차림도 좀 비슷하게 입고 나와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아바타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예술적인 제목인데 어떻게 이 제목을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냥 인문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요. 지금은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만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바로 여러분들 그 강연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석 교수님의 강연, 팬텀, 아바타 그리고 페르소나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정석입니다. 네, 첫 화면이 저희 실험실 학생들 슬라이드로 시작하는데요. 저희 오늘 제목은 팬텀 아바타 앤 페르소나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뒤에 가서 제가 이 제목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발한 많은 기술들이 회사에 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일부 회사와 약간의 컨플릭션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우선은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여기 서 있나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기계요소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때 나노엔텍이라는 벤처 기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을 다행히 나노엔텍 회사가 코스닥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2005년에 MIT로 포스닥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고려대학교로 들어와서 현재는 싱가포르의 에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랑 한국의 인텍바이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고려대학교 파이빌이라는 데 책임 교수로 있는데요. 그걸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혹시 안암역에 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안암역이고 여기가 파이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려대학교랑은 완전히 다른 색깔과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파이빌은 학생들의 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동선 하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모든 건물이 보면은 대문과 현관이 있잖아요. 복도가 있고, 근데 복도 없이 바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 생각에 한국에서 벤처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차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땅이 좁아서 차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해서 학생들에게 차고를 지어주면은 더 이상의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 건물을 만들었고요. 차고를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저희가 딱 모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아이디어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재밌게 놀다가 갈 수 있다. 그 대신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뭔가 있으면은 회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를 찍어 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하게 노는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주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작당이라던가 달 관측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장애우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 괜히 앉아서 토론을 해본다던가 그다음에 구구마켓 저희가 안암동 지방이 아니죠. 안암동 지역에는 플리마켓이 없기 때문에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이상한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단편 영화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도 3개나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13팀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지원센터로 7팀이 옮겨갔고 그중에 벌써 매출이 나온 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하고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억지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끌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는 파이빌 148이라고 정문에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공대에도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벤처기업에서는 총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이 제품 중에서는 FDA 승인 받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잘 팔린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거는 세포를 몇 개인지를 세는 기계입니다.
뭐 액체가 있으면 이 액체 안에 뭐 피 안에 백혈구가 몇 개 있을까 뭐 그런 거 세는 기계인데 이 모든 기계들의 핵심 요소는 마이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미세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 영화가 98년에 나온 엔트라는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개미가 그 안에 갇히고요. 그 표면 장력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의 특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미세 세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막 밀다 보면은 둘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목욕탕에서 있을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완전히 다른데,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의 물리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코스닥을 간 회사들도 있고 현재는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인터스텔라, 여기가 2014년에 이 영화 보시면은 블랙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포를 측정할 때는 꼭 카운티스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래서 이게 블랙홀도 가고 뭐 화이트홀도 가고 웜홀도 가지만 세포는 역시 카운티스로 재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QA, QC하고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뭐 이런 생산 라인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확 틀어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제브라피쉬라고 그냥 물고기인데요. 그 보시면은 하버드나 칠드런스 하스피탈, 이게 하버드 의대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물고기 수조가 쫙 있고요. 이 물고기들의 유전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단백질 그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 몸에 직접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파리를 쓰죠. 우리가 이거 포도 이렇게 내놓으면은 끓게 되는 초파리를 이렇게 귀하게 모아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켜가면서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초파리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쥐각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참 귀여운 쥐인데 뭐 머리를 열기도 하고 털을 깎아서 뭐 암세포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주고 괴롭혀가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쥐는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호흡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새는 저희랑 체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물고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 갖고 어떤 우리가 물질을 개발했을 때 이 물질이 과연 사람에게 작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쥐를 가지고 개발한 약이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쥐를 가지고 개발한 약이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영장류로 실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영장류는 딱 보시는 것처럼 부담스럽죠. 일단 비싸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은 사회성이 있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실험을 하기에 머리를 빡빡 깎여서 뭔가를 괴롭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50년대 제가 아마 인트로덕션에 써줬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렸던 부분인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그 입덧 치료제로 입덧 치료제로 시판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하다, 동물 실험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나왔는데, 그만 이 먹은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낳았고요. 이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고 아직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거냐, 좀 더 이런 부작용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애니멀 테스트 동물 실험에 성공했던 그런 많은 약들이 뭐 90%가 결국에는 인간 임상 실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연히 동물은
1년에 여기 나와 대충 숫자가 나와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이 죽어가지만 뭐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죽어가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쓸모가 없다.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세포 배양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배양하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서 배양을 합니다. 그럼 세포들이 쭉 접시에 붙어서 바닥에 자라게 되고 이 위는 다 배양액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 몸 중에서 바닥에 붙어 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죠. 세포는 당연히 친구들과 있고 그다음에 스크럼을 짜고 있고 주변에 뭐 환경이 있게 되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인데 그냥 바닥에 키우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플까 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뭔가 이유를 밝히고 고민을 해봐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처럼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 어떤 특정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안에 정확히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연구를 해야죠. 이렇게 바닥에 뿌려놓으면 아무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피부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쥐 눈 주변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진을 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 부작용이 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티슈 칩이라던가 오간 오너 칩이라던가 뭐 그다음 휴먼 오너 칩 그런 어떤 몸의 장기를 칩 이렇게 조그만한 칩 안에 키우자. 그래서 이 키운 장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티슈칩을 키우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단순히 모델을 만들던 게 2017년에는 이 암, 그 실제로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스페이스 셔틀에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티슈칩을 우주로 보내본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래야 우주인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죠. 요게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 허동원 교수라고 저희 후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심장을 할 때 동물을 쓰지 않고 심장이 있는 칩을 쓰고 폐를 연구하고 싶으면 동물을 쓰지 않고 폐가 배양된 칩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죠. 대략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애니멀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는 이렇게 허파과리가 팽창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칩에서 똑같이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칩 위아래다가 이제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만든 이 칩은 실제로 허파과리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고요. 물론 약간의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는 폐세포, 아래다가는 혈관세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폐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약물을 평가한다던가 어떤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허동훈 우리나라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허동훈 교수가 현재 유펜의 교수로 있는데요. 허동훈 교수가 도널드 잉버 교수 랩에서 하버드에서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부터 오거너칩 분야가 확 발전하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미술관에 전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미술관에는 미술 작품만 전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오건 언어 칩을 이렇게 미술관에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가지고 찍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많은 장기들, 폐나 이런 것들을 모사하는 칩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에뮬레이트라는 아주 큰 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 많은 장기들을 전부 다 모사하는 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래도 안 보이고 정말 이거 갖고 어디다 쓸래? 이거 당장 제품화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저희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요. 여기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연구자들이고 특히 외국에서 오원어칩을 이끌어가는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야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용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MIT 교수랑 그다음에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교수랑 같이 해가지고 에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만들었고요. 이 에임바이오텍에서 아까 말씀드린 칩 위에다가 장기를 올리려면 이 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칩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쓸모가 없으시겠지만 어느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박스당 300불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총 75번의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실험당 4불 정도. 박스당 300불에 현재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칩이고요. 너무 장사의 역할을 했나요? 이런 칩을 쓰지 않고 이런 접시에다가 세포를 키우면 여기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세포는 다 뇌에 관련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경세포가 있고요. 요 올리고덴도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저는 오히려 희소돌기 악교세포라는 게 너무 안 익숙한데 이것도 뇌의 구성 성분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하나 있고 뇌를 이루는 혈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접시에 키우면 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바닥에 예쁘게 자라게 되고 이놈이 이놈 같고 이놈이 요놈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몸은 안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생각하면 뇌에 신경세포가 있고요. 걔네들이 이 척수를 타서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근육으로 연결이 되고 피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에서 뭐가 닿아서 아 뜨거 하게 되려면 피부까지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싶으면 이 근육에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접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3차원으로 배열된 전선처럼 배열돼 우리 전깃줄 지나가는 것처럼 3차원으로 이 전선들이 쭉 배열돼 있고 어디선가는 근육을 만나고 어디선가는 신경을 만나고 그다음에 신경세포들도 3차원으로 배열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마라는 것들 대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포캠퍼스 해머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해마라는 조직은 이런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하나의 세포 뒤에 그 다음 세포가 연결되고 그 다음 세포 뒤에 그 다음 세포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CA3가 CA1을 잡고 있고요. CA1이 다른 걸 잡고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줄 서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마를 연구하고 싶으면 3차원으로 세포를 키워야 되고 이 세포들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가 오고 그다음에 D가 오는 이 순서를 정확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마의 워킹을 해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패널로 오신 최낙원 박사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보여주는 그 복잡한 뇌세포를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건 우리 칩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제 쥐의 뇌에서 그 안에 신경세포들을 3차원으로 쭉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줄지어 있는데 여기 오늘 패널로 오신 최낙원 박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같이 3차원으로 복잡하게 있는 신경세포들을 모사하고 걔네들이 얘가 얘를 따라가게 만드는 순서대로 줄서게 만드는 원래는 아까 A, B, C, D, E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B, C 정도 그 정도 모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줄 세워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3차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쭉 바닥에 까는 걸로는 전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신경세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전선을 생각하시면은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피복이 되어 있죠. 신경세포도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복의 특징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비엔나라고 하나요? 여기 줄줄이 비엔나 까먹을까봐 줄줄이 비엔나라고 써놨는데 줄줄이 비엔나처럼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비엔나처럼 되어 있고
신경 신호는 이걸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랑비에르 결절들을 뛰어다니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줄줄이 비엔나 구조는 딱 봐도 3차원이죠. 전혀 우리가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줄줄이 비엔나 구조,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3차원으로 신경세포를 쭉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을 줄줄이 비엔나로 만듭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실제 구조고요. 그래서 엑손이라는 거를 슈완셀이라는 우리 그 줄기 다발을 슈완셀이 이렇게 감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 층으로 쭉 뚫뚫 감고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템 이미지 전자현미경을 보면 저희 칩에서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줄줄이 비엔나의 이런 결절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까는 세포랑 완전히 다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을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와 그다음에 최남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세포는 쭉 가다 보면 근육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초록색이 뉴런이고요. 신경세포고요. 빨간색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빨간색의 근육을 3차원으로 키우고 뉴런 세포들이 쭉 가가 신경세포들이 가가지고 딱 연결하는 이게 개념도인데 원래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육이 있으면 신경세포도 이렇게 가서 요 접점을 이루거든요. 이 접점을 저희가 3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저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손이 덜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감각도 둔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모델을 갖다 놓고 약물을 계속 해가면서 이거 했더니 굉장히 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의 것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빛을 쬐어줍니다. 이 신경세포를 우리가 빛으로 자극을 하면 이게 움찔움찔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빛으로 자극할 때마다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겨운 이거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리는 건 쉬운데 사실 이거 실제로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어쨌든 빛을 주면 이게 움찔움찔 움직이니까 어떤 약을 치면은 더 잘 움직인다던가 어떤 약을 쳤더니 이게 끊어진다. 이거 굉장히 독성 물질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쥐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입니다. 센소리 포인트.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몸 요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요게 실제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들이 쭉 올라와서 피부를 만나요. 피부를 만날 때 피부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요. 신경세포가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피부 안으로 신경 다발들이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끝 부분이 바로 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 할 때 그 통점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키워 보면은 3차원으로 이렇게 피부가 자라고 바닥부터 올라온 신경들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센소리 리셉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노화나 그런 비밀들 왜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떤 감각에 둔해질까? 어떻게 하면 안 둔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더 좋아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뇌신경세포는 이런 플라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3차원에서 뇌신경세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플라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의 뇌세포를 모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치료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료의 단초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뇌 종양이 계속 성장하거나 침윤돼 갈 때 이런 형태로 침윤돼 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건 뇌종양 세포, 실제 환자의 뇌종양 세포입니다. 환자한테서 뇌종양을 뽑아서 저희가 배양해 가면서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 뇌종양은 많이 파고 들어가는 암이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약이 더 잘 들을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혈관계가 있지만은 여기에 모세혈관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세혈관은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세포들이 암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있으면 세포가 약간씩 색깔이 변하면서 암이 되죠. 이렇게 암이 되면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암 환자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 자라게 되면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불어나게 되고요. 불어나다 보면은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산소랑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들이 암으로 향해서 자라고요. 암 조직에 혈관이 묶이게 됩니다.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자라게 돼. 이게 혈관 신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묶이게 되면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암이 성장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혈관이 암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 암세포가 하나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우리 몸에 계속 돌고요. 이게 혈중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서 계속 암세포가 서큘레이션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가고요. 얘가 바로 전이암입니다. 어느 점에서 전이암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 되는데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이런 칩 안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그만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혈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혈관 세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자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뤄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우리 실제 몸 안에 피부 아래에 있는 혈관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혈관계는 철저하게 3차원이고요. 2차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진짜 혈관처럼 구멍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암세포나 그다음에 실제로 면역세포, 그다음에 피 같은 것들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암세포가 혈관을 뚫고 나가는 순간을 잡아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암세포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4시간 동안 빠져나가서 전이 되는 새로운 사이트에 가서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뇌 모세혈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뇌 혈관이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뇌 혈관이 터지면은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뇌 모세혈관계는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뚫뚫 묶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 환자나 뭐 뇌를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은 약물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니까 피도 안 새나가니까 우리가 약을 아무리 넣어도 뇌 세포까지 약물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라든가 그런 걸로 이걸 열어주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할 때 열어줘야지 뇌로 약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실험이 바로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침팬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열어주고 이 약이 잘 퍼졌는지 보는 거죠. 이럴 때 실험 하나 할 때마다 침팬지가 한 마리씩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뇌혈관망이고요. 이 혈관망에서 물질들이 철저하게 잘 가둬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서 새로 개발한 약들이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육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움직이죠. 심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을 만들면 TB의 심장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뛰게 되고요. 우리가 이 약이 심장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 몸 안에 뭐 간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좀 비염이 있어갖고 코도 만들고 있어요. 코점막도 만들고 있습니다. 비염 치료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나만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교수가 그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모르고 코점막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뇌종양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세혈관계, 뭐 난소암, 신장암 그런 모델들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몸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뭐 사구체 신장이 해서 그 뭐라죠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구체도 만들고 있고요.